안녕하십니까. 그레이트 스펜서 미스터 윤입니다. 시니어 로맨스 오디오 드라마 심장이 다시 뛰는 시간, 그 클래스는 영원하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총 12에피소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이야기 에피소드 9, 가장 큰 위기, 가장 깊은 신뢰입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앞으로는 오직 빛나는 날들만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눈부신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느긋함과 편안함,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누릴 수 있게 될 경제적인 풍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화기애애한 웃음꽃. 어쩌면 그것은 아주 오래전 그날의 기억과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까맣게 타들어가던 마음으로 합격자 발표 전화 한 통을 기다리던 그날 아침,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서울대학교에 합격하셨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시간의 흐름마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나의 모든 고생이, 나의 모든 기도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있었구나. 그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이 통째로 보상받는 듯한 자부심이었고, 이제 우리 가족의 미래는 탄탄대로일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행복감이었습니다. 고밸런스 사무실을 가득 채운 공기는 바로 그날 아침의 냄새와 같았습니다. 박선영 씨를 시작으로 잠들어 있던 거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무실에서는 모든 이들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희망에 찬 목소리들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한편에서는 최 사장님과 박 교장 선생님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그 모든 풍경을 어머니의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미래를 향한 자부심, 잊고 있던 그 찬란한 감각이 다시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모든 축제와도 같은 소음을 단숨에 잠재우는 날카로운 연결음과 함께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뉴욕의 로버트 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모두 집중해 주십시오. 미국 연구소에서 첫 번째 제품의 최종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FDA의 최종 성분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핵심 원료인 허브 추출물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출시가 불가능합니다. 납, 그 한 글자가 사무실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순식간에 차가운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료 수급을 총괄했던 오명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납이라니, 그럴 리가 없네. 내가 30년을 거래해온 곳일세. 그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선뜻 그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스크린을 응시하던 김민수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창백하고 냉정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사업가로서가 아닌 의사로서 이 사태를 보고 있었습니다. 3배 초과라. 이건 단순히 FDA를 통과하지 못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납은 체내에 들어오면 배출되지 않고 뼈와 장기에 그대로 축적되는 치명적인 신경 독소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겠죠. 하지만 몇 년에 걸쳐
이 제품을 섭취한 사람의 몸속에서는 서서히 뇌세포가 파괴되고 신장이 망가지며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치매나 신경계 질환을 유발하게 될 겁니다. 만에 하나 아이가 이걸 먹었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의학적인 설명은 그 어떤 분노의 외침보다 더 끔찍한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독을 만들 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과 철학, 그 모든 것의 근간이 흔들리는 존재의 위기였습니다. 팀은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정말 몰랐네. 평생을 약재를 다루며 살아왔는데 내가 믿어온 방식,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건 후회가 아니야. 이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었단 말일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을 의심하고 매번 성분 분석표부터 들이밀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의 항변은 신뢰의 세계를 살아온 한 거인의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수는 단 한치의 감정도 싣지 않은 목소리로 그의 세계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연륜과 경험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심장 전문의입니다. 이 자리는 사람 좋은 신뢰나 관행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술 전 0.01%의 감염 가능성을 막기 위해 수십 번 손을 씻고 0.5도의 체온 변화를 잡기 위해 밤을 새워 모니터를 들여다봅니다. 제가 그냥 넘겨버린 그 소소하고 미세한 것 하나가 환자의 삶과 죽음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저를 만든 것은 그 지독한 완벽주의였습니다. 오 선생님께서 관행이라 부르시는 것을 제 세계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변수는 잠재적인 살인자나 다름없습니다. 코어 밸런스가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기본적인 충실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잃는다면 이 회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의 말은 오명철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가슴에 서늘하게 박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민수는 이지은을 또다시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재 혹은 병원 연구실이라는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성으로 다시 숨어버렸습니다. 이지은이 그의 연구실을 찾아갔을 때 그는 현미경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지 않소, 지은 씨. 당신이 말한 감성과 신뢰라는 것들이 이 차가운 데이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나는 내 세계로 돌아가야겠소. 그의 말은 이지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가 의심하는 것이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믿어온 삶의 방식 전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상처 입고 자신의 흉측함을 들켰다는 생각에 성의 가장 깊은 곳으로 숨어버린 야수의 뒷모습. 저렇게 자신의 세계로 도망쳐버리는 남자의 모습을 저는 아주 오래전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야만 했습니다. 팀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오명철과 김은주 부부는 원료의 원산지로 직접 날아갔고 로버트 한은 미국 현지의 법무팀을 가동했습니다. 김민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교차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한지혜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배님, 다들 흔들리고 있어요. 박선영 선생님은 거의 포기 직전이고 최 사장님은 내 이럴 줄 알았다며 냉소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이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 역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리더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폭풍우 속에서도 등대의 불빛처럼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지혜씨, 정신 차려. 이건 제품 위기가 아니야. 이건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조직의 첫 번째 위기야. 그리고 위기는 리더가 진짜 리더가 되는 순간이지. 내가 리더로서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관리하는지 알려줄게. 잘 들어. 첫째, 목표 관리야. 사람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줘. 우리가 코어 밸런스를 택한 이유가 뭐였지? 성공하기 위해서야.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란 돈과 명예, 즉 부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안정된 노후와 미래, 우리 가족의 복지, 그리고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통해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제품 하나에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의 이 위대한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돼. 둘째, 시스템 관리야. 사람의 감정은 매일 바뀔 수밖에 없어. 그 감정의 파도를 이겨내는 힘은 희망의 근거를 둔 끈기에서 나오고 그 끈기를 만드는 건 매일 해야 하는 루틴이야. 불안할수록 우리는 시스템에 충실해야 해. 우리 시스템의 90%는 교육 시스템이야. 이 중 30%는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사업 설명, 70%는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업자 교육이지. 나머지 10%의 운영 시스템은 바로 이 교육 시스템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 시스템을 멈추지 않는 거야. 셋째는 위기관리지. 진정한 위기관리는 위기가 오기 전에 예방하는 거야. 우리가 매일같이 교육 시스템에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 하지만 위기가 이미 닥쳤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던 이유, 우리의 신념, 그 기본에 충실하도록 서로를 다잡아 주는 것. 그것이 위기를 이기는 힘이야. 그리고 마지막, 리더 육성 관리. 지혜씨, 이 위기는 당신의 첫 번째 시험대야. 진정한 리더는 자기보다 더 능력 있고 더 나은 사람들이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성공의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만든 이 성공의 시스템을 하나부터 10까지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지. 지금 가서 당신의 팀원들이 마음껏 불안을 외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 그리고 그 끝에서 다시 시스템을 복제시켜. 당신은 할 수 있어. 그녀의 말에 전화기 너머 한지혜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홀로 연구실에서 데이터와 씨름하던 김민수. 그는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지은이 말없이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혼자 싸우게 해서 미안해요, 민수씨. 그녀의 그 한마디에 김민수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는 만큼 당신도 나를 믿어주면 안 돼요? 그녀의 간절한 질문은 그의 이성이 아닌 심장을 향해 곧장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습니다. 두려웠소. 모든 것이 완벽할 거라고 당신 앞에서 장담했는데 실패하는 내 모습을,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두려웠소. 그의 고백을 듣는 순간 이지은의 마음속에는 안타까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여린 소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사랑이란 어쩌면 서로의 가장 약한 모습을 기꺼이 보여주고 또 품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 해외에 나가 있던 오명철에게서 영상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원료 자체가 아닌 운송 과정에서 특정 컨테이너에서만 발생한 오염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심각했지만 해결 가능한 범위의 일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연구실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길었던 밤이 끝나고 세상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푸른 빛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와 이지은 두 사람은 말없이 떠오르는 아침 해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김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밤새 계속된 피로와 안도감, 그리고 아주 깊은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소, 지은 씨. 나는 내가 만든 완벽한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소. 하지만 나는 당신이란 변수 앞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소. 길을 잃은 게 아니에요, 민수 씨. 새로운 길을 발견한 거죠. 그 길이 너무 낯설고 두려워서 나는 당신을 밀어내려고 했소. 나의 두려움 때문에 당신에게 상처를 줬소. 미안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이지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그의 단단한 팔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아니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민수 씨의 그 아픈 모습을 나에게 보여줘서, 나를 당신의 세계 안으로 들여보내줘서.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김민수는 온몸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지친 어깨를 아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깨에 그녀의 머리를 가만히 기대게 했습니다. 혹시 그런 순간을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숨결만이 존재하는 듯한 그 고요함. 그의 어깨는 생각보다 넓고 단단했고 그의 몸에서는 아주 옅은 그러나 기분 좋은 채취가 느껴졌습니다. 이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어깨에 기대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길고 험한 길을 돌아왔을까요? 젊은 날 용기 내지 못해 놓쳐버렸던 사랑의 아쉬움이, 서툴렀던 과거의 후회가 바로 이 순간의 온기로 인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수는 자신의 어깨에 기댄 그녀의 무게를 느끼며 아주 오랜만에 가슴 벅찬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을 다른 사람의 심장을 고치는 일에 바쳤지만 정작 자신의 텅 빈 심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여인의 존재만으로 그의 심장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기에 이 끔찍했던 밤마저 아름다운 추억으로 피어나는 기적.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매었었던 삶의 가장 완벽한 해답이라는 것을.
고맙소, 지은 씨.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나를 찾아내줘서. 수만 마디의 뜨거운 고백보다 더 깊은 사랑의 언어가 두 사람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뢰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